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치른 미국 원정 두 번째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의 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오늘 출전으로 우리나라 남자 선수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1위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를 1대0으로 꺾고 내년에 열리는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몰도바의 북중미 월드컵 I조 조별리그 5차전에서 5골에 도움 2개를 폭발한 혼란의 활약에 힘입어 11대1의 대승을 거두고 유럽 예선 조선두를 달렸습니다. 양궁 리커브 남자 대표팀이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우리 대표팀의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프로배구의 그린카드와 중간 랠리 판독 규정이 사라지고 서브팀 자유 위치 및 스크린 반칙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최근 국제배구연맹 규정 변화에 따라 그린카드와 중간 랠리 판독 규정을 폐지하고 서브팀 자유 위치 및 스크린 반칙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규정은 컵대회와 V리그에 모두 적용됩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고 보직 변경됐던 쇼트트랙 대표팀의 윤재명 감독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선수단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보직 변경됐던 윤재명 감독의 복귀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연맹은 윤 감독을 보직 변경한 뒤 김선태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지만 김 감독이 과거 선수단 관리 소홀과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김 감독을 진천 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축구 멕시코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결과가 말해주듯이 정말 치열하고 또 그만큼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2대2 무승부로 종료가 됐는데 지난 7일에 있었던 미국과의 평가전에서는 2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2연전에서는 1승 1무로 대표팀이 성적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승패라는 게 사실은 평가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번 평가전이 꽤 승패가 중요한 평가전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멕시코, 북중미의 강호들이고 또 월드컵에서 항상 꾸준한 성적을 내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홍명보가 그전까지의 평가전에서는 좀 다른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1승 1무라는 결과가 그래서 좀 더 고무적인 것이 원정 경기 그리고 상대의 실질적인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매 경기 터뜨렸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멕시코와의 경기가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3연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멕시코를 만났는데 3연패를 끊어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멕시코가 이번 시즌에 이제 올해 북중미 골드컵에서 정상에 오를 정도로 좀 상승세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기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전반에 우리가 좀 우세하게 가고 있다고 본 시점에서 실점을 했는데 그렇죠. 그 흐름을 다시 돌려놓았던 게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멕시코가 진짜 까다롭고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경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난 미국전과 대비해서 선발 명단을 9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중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서 선수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경기를 운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나오기도 이제 한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손흥민을 선발해서 뺐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2선에서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네. 이번 이 멕시코전을 앞두고서 일단 대표팀에서 주요한 이제 포인트였는데 전반 초반과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좀 흐름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 22분에 이 라울 히메네스에게 헤더로 선제골을 허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이제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후반에 이 배준호 선수 대신 투입됐던 손흥민 선수가 역시나 아주 해결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면서 김문환 선수가 이제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이제 오현규 선수 머리에 맞고 떨어진 공을 그대로 이 왼발 이제 강한 슛으로 연결을 시켜서 네. 이제 A매치 통산 53번째 골을 터뜨려냈고요. 이어서 또 오현규 선수가 이제 오른발 슛으로 이제 이강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문을 열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표팀의 이제 흐름이 끝까지 이어가겠구나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 멕시코도 이제 기세를 이제 마지막까지 좀 이어가면서 후반 추가 시간에 이 산티아고 히메네스에게 이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허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2대2 무승부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좀 수비진 특히나 이제 3백 수비를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오늘 경기 조금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마무리는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 또 멕시코 이 두 팀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 또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 또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가 또 좋은 경기, 또 물론 이제 멕시코도 아주 강한 전력을 또 드러냈다는 점에서 또 눈여겨봤던 부분이 많았던 그런 네.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총 4골이나 하는데 4골 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에요. 예. 특히 이 오현규 선수가 득점 이후에 본인이 무릎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 나. 약간 이 세리머니 자체가 보란 듯이. 예, 보란 듯이. 이게 이적 관련해 가지고 좀 예. 이슈가 있었죠. 나는 뭐 네. 내 몸은 멀쩡한데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뭐랄까 좀 자신감 넘치는 듯한 그런 세리머니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평가전 두 경기를 통해서 가장 좀 화제라고 할 수 있었던 인물 바로 옌스 카스트로프입니다. 오늘은 선발로 나왔었는데 네. 오늘 경기 어땠나요? 오늘 이제 미국전에 대비해서 11명 중에서 9명이 바뀌었단 말이죠. 김민재 그리고 이한범 선수 빼고는 모두 바꿨습니다. 골키퍼도 김승규로 바뀌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옌스 카스트로프가 선발 출장한 이유는 중원에서 이 박용우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메이킹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박용우 선수가 상대적으로 게임 메이킹에 비해서 아쉽다고 지적되는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활동량 같은 부분을 카스트로프가 잘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발탁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선발 출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썩 100%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 자체는 저는 여전히 대표팀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예전 그 김남일 선수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과 그리고 이제 거칠다고도 볼 수 있는 투박한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은 뭐 박용우라든가 황인범 이런 우리나라 미드필더 자원들에게는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이 홍명보호에서는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10월에도 저희가 평가전이 두 경기 있거든요. 그렇죠. 브라질과 파라과이. 이때도 옌스 카스트로프는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선발로 이 카스트로프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기용한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정현호 PD가 이야기를 한 대로 현재 대표팀의 황인범 선수 비롯해서 뭐 백승호, 김진규 이런 미드필더들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죠. 기술 좋은 선수들이 좀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카스트로프는 워낙 또 이 스타일이 이제 상대를 좀 거칠게 다루는 그런 능력. 오늘 경기에서도 뭐 태클도 이제 한 번 성공하고 5차례 경합 과정에서 3번 또 이제 따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네.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플레이는 또 향후에 이제 대표팀이 다양한 색깔의 어떤 전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카스트로프 같은 이런 캐릭터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이 남미와의 또 이 두 차례 평가 남미 팀들과의 이 두 차례 평가점에서도 충분히 이 카스트로프가 중용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경기 특히나 이제 강팀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미국과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많은 네.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 소식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도 축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잔여 경기 일정에 들어간 프로야구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려면 먼저 팀 순위부터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현호 PD가 먼저 순위를 정리해 주시죠. 여전히 LG가 6할 승률을 달리면서 1위를 굳혀가고 있고요. 하나 이글스가 4경기 차로 2위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위도 SSG가 현재 하나와는 차이가 또 있는데 4위인 삼성과도 2경기 차. 뭐 적은 많은 경기 차는 아닙니다만 나름의 경기력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가을 야구 유력하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4위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 여전히 또 반경기 차로 굉장히 알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롯데가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네. 지금 롯데가 KT와 한 경기 반 차이인데 최근 또 4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어서 이제 7위에는 NC 그리고 기아가 8위에서 NC를 한 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두산과 키움이 9위,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정 PD가 순위를 짚어줬으니까 네. 정 PD가 응원하는 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기아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네요. 네, 이미 승률도 5할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5위 진입을 좀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것이 우선은 경기 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N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아의 전력이 좋다면은 많은 경기가 남아 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사실은 이 네일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발진에서 뚜렷한 필승 카드가 없다는 점이 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고 타선에서도 뭐랄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팀 평균 자책점이 리그 8위였고요. 그리고 타율로 보면은 리그 6위였습니다. 사실 어느 타격이든 투수든 5위권의 전력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득점권 타율에서는 또 리그 8위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순위가 그대로 성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아가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제 우천 취소됐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선발로 나섰다고요? 네, 오늘 경기 이제 삼성과 기아의 이 광주 경기 현재 6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아가 일단은 선취점을 뽑아냈네요. 네. 조금 전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일단 네일 선수가 오늘 이제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회를 채우기는 했습니다만은 투구수가 좀 많았어요. 맞아요. 오늘 97개를 이제 5회까지 던지는 바람에 6회에는 이준영 선수가 이제 두 번째 네. 투수로 올라왔고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은 다음에 지금 기아의 세 번째 투수로 조상우 선수가 현재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0대0으로 지금 팽팽하게 이제 맞서 있던 상황에서 6회 말에 이제 기아가 가라피토 이제 삼성 선발을 상대로 해서 조금 전에 한 점을 뽑아내면서 네. 현재는 기아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비가 와서 취소된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SSG 대 NC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도 선발 투수를 바꾸지 않고 오늘 던지게 한 건가요? 앤더슨 대 신민혁으로 그대로 이제 맞대결을 했는데 역시나 앤더슨은 앤더슨답게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1개나 잡아내면서 또 NC 타선을 공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비슨이 선제 투런포를 장렬하면서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NC의 선발진이 결국 선발 투수가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신민혁 선수가 4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 나쁘지 않은 피칭이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투구수가 거의 9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찍 불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후에 등판했던 김영규, 손주환, 전삼인 모두 좀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는 SSG가 NC를 상대로 4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롯데 경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롯데가 특히나 지금 연패를 끊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물론 한화도 선두를 LG를 따라붙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또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이 경기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인데 한화가
7회 말 현재 9대 0으로 큰 점수 차로 앞서있습니다. 네. 롯데가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큰일인데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한화가 1회부터 이제 2점을 뽑아내면서 6회 일찌감치 이제 점수를 이제 9점 차까지 벌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롯데 선발로 올라온 이 간보아 선수를 4회 만에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롯데 타선은 또 오늘 어땠냐? 오늘 현재까지 지금 7회까지 단 2안타 빈공에 허덕이면서 아주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선발로 올라온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5탈삼진 1사사구 2피안타 무실점으로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서 7회 주현상 선수로 지금 마운드를 넘긴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한화의 승리가 좀 많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선두 싸움 아직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롯데는 지금까지 잔여 경기에서 전패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롯데가 잔여 경기가 적은 편이어서 네. 매 경기 조금 총력전을 펼친다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처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아마 이 변곡점이 외국인 투수의 교체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슨 선수를 내보낸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체 외국인 선수였던 벨라스케스야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지금 롯데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보아 선수가 4이닝 8실점을 했는데요. 자책점이 3점입니다. 비자책점이 5점이나 됐고 에러가 무려 3개나 나왔다는 점은 최근에 이 롯데의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점이 아무래도 이 연패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수비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또 이제 롯데의 강점이라면은 육각형 중에 한 군데가 특히 삐죽 튀어나왔던 게 타격이었습니다. 그렇죠. 홈런은 없지만 진짜 소총부대로 수많은 득점을 이뤘었는데 이 타격이 사라지니까 순위도 밀려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공포의 소총부대라는 소리를 한동안 들었던 이 롯데 타선이었죠. 네. 그랬는데 후반기 팀 타율이 어제까지 2할 3푼 9리. 지금 이 후반기에만 놓고 보면은 거의 최하위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향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투수 이제 마운드 운영의 어떤 좀 피로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반기에 보여줬던 이 강타선이 좀 후반기에 좀 전혀 지금 어떤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중심 타선이 뭔가 좀 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3, 4, 5번이 전부 무안타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오늘 경기. 좀 이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아까 정현우 PD가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무기력한 좀 이런 부분이 좀 롯데의 지금 하향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와 두산의 경기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산에서는 김기현 선수가 선제 투런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앞서 나갔었는데 LG가 역시나 1위 팀답게 5회에만 무려 6득점을 쏟아내면서 상대 선발이었던 콜 어빈을 내리고 역전을 한 상태거든요. LG가 현재 7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LG 선발인 손주영 선수가 또 아홉수에 또 한동안 좀 시달리면서 좀 승수를 다 쌓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대로 끝내서 10승을 달성하게 된다면 1994년 이후에 31년 만에 LG는 선발 10승 투수 4명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해에 LG가 우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LG 팬들 입장에서는 이 10승 투수 4명에 대한 약간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매직 넘버도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거기다가 LG는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LG 팬들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네, 바로 그렇죠. 이 홍창기 선수의 복귀 소식이 될 텐데요. 어제 이 퓨처스 2군 리그 두산과의 경기에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안타는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빠른 회복세 속에서 실전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네. 염경엽 LG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창기를 정규 시즌 막판 10경기에 출전시키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 이제 홍창기 선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보였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좀 상황은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창기 선수의 지금 회복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정우 선수 방망이가 8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9월에도 5할대예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또 어제 경기에서는 또 홈런을 추가하기도 했었거든요. 15경기 만에 시즌 8호 홈런을 또 추가했고요. 이러면서 어제는 또 멀티히트 경기도 달성을 했고 오늘 열린 경기에서는 애리조나와의 경기였죠. 팀이 3대0으로 앞선 4회에 내야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정우 선수가 내야 안타 비율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 타구는 상대 유격수의 호수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격수의 호수비가 아니었으면은 적시타로 연결될 수 있었던 좋은 타구였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2경기 연속 안타뿐만 아니라 여전히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잘하고 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는 포스트 시즌 진출 좀 힘겨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합니다.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야금야금 지금 좀 어느 정도 승수를 채워가면서 맞아요. 네. 지금 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에 좀 신락 같은 좀 상황을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74승 71패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는 이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2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선두 다저스와는 7경기 차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이 내셔널리그 전체 이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이 3위 뉴욕 매츠와의 차이가 단 2경기 차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많이 좀 이 추격을 해서 따라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좀 더 힘을 내주기를 많은 또 이 한국에 있는 또 야구 팬들은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다저스와 샌디고의 선두 경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팀이 2경기 차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2경기 차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다저스가 이제 7대2로 콜로라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그리고 이제 경기차를 2경기 차로 벌렸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저스가 선두 경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반사적으로 봤을 때 김혜성 선수에 대한 시선이 조금 냉정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로버츠 감독이 어제 경기에서 김혜성이 2타수 무안타였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최근에 또 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겔 로하스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김혜성 선수를 향해서 승부처에서는 기용이 좀 망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인데요. 애틀란타 이적 잘 된 거였네요. 정말 잘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옮기고서 그것도 좀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여기저기서 김하성 선수에 대한 뭐 이제 몸값 올라가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 이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김하성 선수가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출전을 해서 또 상대 투수 이 이마나가 선수를 상대로 해서 또 안타를 때려내고 또 득점까지 올리는 또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아쉽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애틀란타 이적 후에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특히나 이제 유격수 자원이 상당히 좀 귀한 그런 이 메이저리그 시장에서 맞아요. 김하성 선수가 곧장 애틀란타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꿰차면서 벌써 참 이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각종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하성 선수가 처음에 템파베이행을 택했을 때 아무래도 네. 이제 한숨 쉬어간다, 한숨 골라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애틀란타로 이적 후에도 FA 일정은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격수 자원이 이번 시즌 끝나고 FA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아마 가장 강력한 1순위로 볼 수 있었던 토론토의 보비쉣 선수가 있을 텐데 보비쉣이 최근 또 부상자 명단에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네. 열흘짜리이긴 합니다만 내구도에 있어서 약간의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카드인 김하성의 몸값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왠지 김하성 선수가 FA를 선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최 애시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번 시즌 증명해 보이기에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 길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내년 시즌에 애틀란타와 동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증명한 이후에 한 번 더 FA 대박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도 애틀란타 구단도 김하성이 내년 시즌에 좀 더 올인하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왠지 김하성이 내년에 한 번 더 재수를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가 대권을 노려볼 만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이 애틀랜타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또 강팀으로서 지금은 올 시즌은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적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향후에 전력 보강을 하면은 상위권을 넘볼 수 있는 월드 시리즈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김하성 선수가 지금 이렇게 가치를 조금씩 높이면서 뭐 또 내년에 이제 주전급으로서 또 뭐 우승에 뭔가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이제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이슈로는 또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모았을까요? 최근에는 또 이제 반가운 소식 하나 들려왔죠. 고우석 선수가 부상자 오. 명단에서 이제 해제돼서 트리플 A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였는데요. 8회에 등판해서 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또 이제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고우석 선수가 확장 엔트리 통해서 아마도 1군에 잠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하는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우석 선수 진짜 가서 좋은 소식보다는 고생한 소식만 들려오는데 진짜 한번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하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스포츠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아주 절찬리에 네, 지금 이제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 리커브 종목 단체전이 이제 세 종목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또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이 칼로스 알카라스 선수가 신네르 선수를 꺾고 2년 만에 또 이제 세계 1위에 복귀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또 여자부에서는 세계 랭킹 1위 벨라루스의 아리나 사발렌카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서 지난 2014년 세리나 윌리엄스 이후 11년 만에 US 오픈 여자 단식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네. 뭐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김재한 기자 광주 다녀오신 거죠? 네, 제가 뭐 절찬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제가 이제 갔다가 바로 와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참 상당히 날씨가 좋았고요. 또 저 관중들도 많았고 특히나 이 각국의 이제 양궁 선수들, 양궁 대표팀 선수들의 어떤 응원전이 상당히 좀 흥미를 모아줬습니다. 특히나 네. 또 우리나라 선수를 이제 상대로 한 뭐 스페인 선수들 또 뭐 일본 선수들의 어떤 뭐 그런 응원하는 모습들도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멤버였던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선수가 이제 미국 팀을 이제 6대 0으로 완파를 하고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김우진, 안산 선수가 출전한 혼성 단체전에서는 은메달 또 그리고 여자 대표팀 이제 안산 선수, 임시현 선수 또 강채영 선수가 나선 이 경기에서는 동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남자 단체전에서는 이제 금메달을 딴 뒤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잠시 또 어떤 좀 세레모니를 했던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제 잠시 묵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아하. 최근에 이제 작고한 이 고 박성수 감독 작년에 파리올림픽 금메달 5관왕을 이제 또 이뤘던 이 박성수 감독을 추모하는 그런 좀 잠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좀 가슴 또 뭉클하게 했던 그런 좀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궁 이번 세계 선수권은 컴파운드 다음에 이제 리커브 종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컴파운드에서도 우리가 메달을 땄잖아요. 네, 최영희 선수가 이제 남자 개인전에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의 첫 메달을 또 안겨줬었는데 컴파운드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좀 메달권으로 기대했던 최영희 선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컴파운드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는 출발점이 늦기 때문에 이번 메달을 통해서 좀 좋은 출발의 신호탄이 되기를 이번 양궁 선수권의 메달이 좋은 의미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도 경기가 이어질 텐데 오늘과 그렇죠. 내일인가요? 내일과 내일과 모레 모레. 이제 남녀 개인전 개인전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KBS에서 중계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윤호 스포츠 PD, 배경제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